제 이름은 강미숙, 올해 65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재혁이가 제 전부였어요. 재혁이는 38살의 대기업 부장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성품. 결혼만 하면 완벽한 아들이었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3년 전 재혁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에요. 35살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명품 브랜드 마케팅 이사라고 했죠.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고왔어요. 어머님, 재혁 오빠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반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재혁이를 알아봐 주다니 6개월 후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수진이 쪽에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10년 된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응, 긴장되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수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60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김철수입니다. 작은 무역회사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강미숙이에요. 수진 어머니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재혁 씨 칭찬 많이 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확인하듯이. 강 여사님,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아,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재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지,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이니까 알아야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습니다. 얼마쯤 되나요? 그게 대충이라도요. 수진이 아버지는 집요했습니다. 아파트가 시세 15억 정도 되고 현금은 5억쯤 됩니다.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 말투가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 값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헤어질 때도 이상했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좋은 인연 만들어 봅시다. 그 손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협박 같았어요.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장인어른이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괜찮아. 채 타려는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이 짙어서 아니 보이지 않았어요. 저 차 누구 거지? 재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데 벤츠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엄마, 저 차가 우릴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신호등에서 멈췄는데도 바로 뒤에 붙었어요. 재혁이가 일부러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벤츠도 따라왔죠. 이거 완전히 미행인데요? 왜 우릴 따라오는 거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까지 왔는데 벤츠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재혁이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츠도 따라 들어왔죠. 우리가 주차하자 벤츠도 멀찌감치 주차했습니다. 재혁아, 저 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재혁이가 벤츠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벤츠가 후진하더니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뭐지?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재혁이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사진이었습니다. 정면에서 찍은 것, 뒤에 메모가 있었어요. 좋은 집이네요. 15억이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이런 걸 왜?
그때 재혁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응, 수진아? 아, 괜찮았어. 근데 이상한 일이 재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인데? 재혁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뭐? 자기 아버지가 탐정을 고용해서 우리 재산 조사를 했대요. 뭐라고? 결혼 전에 확인하는 거라고. 요즘은 다들 그런데요. 그게 무슨...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봉투가 문 앞에 있었어요. 이번엔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 등본, 남편 보험금 명세서, 제 통장 장호, 모든 재산 정보가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작업 시작합니다. 3년 안에 모든 걸 가져갈 겁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업? 모든 걸 가져간다고? 재혁이에게 보여줬지만 재혁이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수진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재혁아, 이상하잖아. 탐정 고용해서 조사하고 이런 봉투 보내고.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재혁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재혁이와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재혁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축하해 주세요. 그래, 축하한다.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집 구할게요. 재혁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사는 첫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아빠,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집이 좋네요. 재혁이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곧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너무 길어요.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리? 끝낸다고? 다음 날 저는 재혁이를 불러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재혁아, 수진이가 이상한 통화를 하던데. 엄마, 또 그러세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처리한다고, 끝낸다고. 엄마, 재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재혁아, 엄마가 수진이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투라니. 무슨 소리야. 난 네가 걱정돼서. 엄마,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재혁이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재혁이는 저를 피했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제 물건들이 자꾸 사라졌어요. 내 안경이 어디 갔지? 거실 탁자에 분명 놓아뒀는데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어요. 이상하네. 내가 여기 내였나? 다음 날은 리모컨이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러지?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는... 오빠도 걱정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신다고. 내가 그랬다고? 네. 어제도 열쇠를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지? 은행에 전화했더니 제가 직접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언제요? 3일 전 오후 2시에 강남 지점에서 인출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날 집에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본인이 맞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재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이상한 일이 있어.
내 통장에서.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니야, 진짜 이상해. 500만 원이. 엄마가 인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그날 집에 있었다고. 재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치매 검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혁아, 나 멀쩡해. 엄마,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돈도 인출한 걸 기억 못하시고. 그건 누군가 나를. 누가요? 왜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아빠.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통장에서 500만 원 빼냈어요. 시어머니 도장 찍어서요. 몰라요. 제가 인출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치매 의심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조만간 병원 데려갈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뭐? 누가 나를 해치려 해. 이런 말씀 계속하시면서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오빠도 들었어요. 그렇죠, 오빠?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엄마 병원 가요. 제발. 둘이 작당한 거였습니다. 완벽하게. 오후에 수진이가 외출했어요. 저는 수진이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작전 1단계. 물건 옮기기 완료. 안경, 리모컨, 열쇠 등을 이상한 곳에 두기. 시어머니가 치매 의심하게 만들기. 2단계. 돈 빼내기 완료. 시어머니 도장 훔쳐서 통장에서 인출. CCTV는 모자로 얼굴 가리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한 줄 알게 만들기. 3단계. 정신병원 입원 진행 중. 이상한 행동 계속 연출. 재혁이한테 엄마 이상하다고. 세뇌 강제 입원시키기. 4단계. 재산 이전. 후견인 신청. 아파트 명의 이전. 현금 전부 확보. 5단계. 요양원 보내기. 정신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면회 차단. 평생 격리. 최종 목표. 20억 재산 확보 후 이혼.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재혁이랑 이혼할 계획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 사기였던 겁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청소기 좀 빌리려고.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제 방인데. 미안. 문이 열려 있길래. 앞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무슨 병원? 정신과요. 검사 받아봐야 해요. 재혁아, 나 멀쩡하다고. 엄마, 계속 이상한 행동 하시잖아요. 그게 다 수진이가. 또 수진이 탓이에요. 재혁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수진아, 전 이해해요. 제가 오빠를 빼앗아 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혁이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러시는 거 처음이야. 괜찮아요, 오빠. 어머님 병 나으시면 다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그날 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잠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아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수진, 네, 정신과 예약했어요. 곧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좋아, 서두르자. 재산 이전 서류는 준비했다.
수진, 재혁이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믿어요. 아빠, 잘했다. 2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는다. 수진, 오빠랑은 2년 후에 이혼할게요. 위자료까지 받으면 25억은 될 거예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뭐 하세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제 핸드폰 왜 보세요? 아, 나는 오빠.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혁이가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제 핸드폰 훔쳐보셨어요. 엄마? 재혁아? 아니야. 이 여자가?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재혁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가요. 재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엄마 말은 못 믿겠어요. 아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가 뒤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정신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입원당하는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비하세요. 9시 예약이에요. 재혁아, 나 안 갈래. 엄마 제발 협조해 주세요. 수진이가 뒤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만 받으면 돼요. 금방 끝나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편한 정신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미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안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4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재혁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요. 어떤 행동이신가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시고 엉뚱한 곳에 두세요. 그리고 자꾸 피해망상 같은 걸 하세요. 피해망상이요? 네. 며느리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밤에 혼자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제 방을 몰래 뒤지시고 그건 네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멀쩡해요. 그럼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의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세요. 간단한 도형이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골비스탄 82절 치구. 좋아요. 계속하세요. 72, 65.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0분간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MRI하고 혈액 검사요. 꼭 해야 하나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재혁이가 동의했습니다. 네, 선생님,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면 결과 나오겠네요. 그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저 여자들한테 잡히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핸드폰. 새벽 3시쯤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죠.
현관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아, 나 좀 산책하려고. 새벽 3시예요. 가방까지 들고요. 어머님, 도망치려고 하셨죠?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재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집 나가려고 하셨어요. 엄마? 재혁아, 엄마, 왜 이러세요? 어디 가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무서워서. 또 그 소리예요? 재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입원하셔야겠어요.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세요. 거기서 치료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119에 전화하는 척 했어요. 네, 여기 환자분이. 하지 마. 제가 수진이 핸드폰을 뺏으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어요. 어머님, 미안, 실수였어. 실수요? 이게요? 수진이가 깨진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빠 봤죠? 어머님이 저한테 폭력을. 엄마, 이제 정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중에 누가 왔을까요? 재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여자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엄마, 재혁이가 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이 여자가 제 도장 훔쳐서 돈 빼내고 물건 옮겨놓고. 어머님,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님,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저희가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거부하시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내일 낮에 구청 복지과에 연락하시는 게.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조사해 주세요. 어르신, 지금은 새벽이라 어렵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경찰까지 불러서 소동 피우시면 어떡해요? 너 때문이잖아. 오빠의 어머님 더 위험해지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응급 입원 시키는 게 그래야 할 것 같아. 재혁이도 동의했습니다. 안 돼. 저는 다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엄마, 재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 엄마, 진정하세요. 신랑이 끝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재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제대로 검사 받으세요. 수진이가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5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친구들? 아니, 다들 내 아들이 잘하는데 뭘이라고 할 거예요. 경찰? 이미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 친구였던 변호사 김 선생님. 남편 장례식 때 명함을 주셨었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서랍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미숙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 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말만으로는 어려워요. 증거를, 네? CCTV나 녹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겠다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혁이와 수진이가 출근한 틈을 타서 움직여야 했어요. 엄마, 오늘 집에 계세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재혁이가 출근하며 당부했습니다. 응.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착하게 계세요. 제가 6시에 올게요. 협박 같은 말투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초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봤던 노트를 다시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노트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침대 및 옷장 안, 화장대. 모두 뒤졌지만 없었어요. 수진이가 숨긴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USB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어요. 첫 번째 파일은 엑셀 시트였습니다. 재산 목록, 강남 아파트, 15억, 예금 3억, 보험금 2억, 주식 5천만 원, 합계 20억 5천만 원, 정확한 우리 재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워드 문서였어요. 시어머니 제거 일정표, 1개월 차 물건 옮기기, 이상한 행동 연출, 완료, 2개월 차 통장에서 돈 인출, 치매 의심 유도, 완료, 3개월 차 정신과 진료, 진단 받기, 진행 중, 4개월 차 강제 입원, 5개월 차 후견인 신청, 6개월 차 재산명예 이전, 7개월 차 요양원 이송, 8개월 차 재혁이와 이혼 준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사진 폴더였습니다. 제 도장을 찍은 서류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위임장, 명예 이전 동의서, 후견인 신청서, 모두 제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서둘러 USB를 복사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USB를 제자리에 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왜 벌써 왔어? 깜빡하고 서류를 안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제 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있었어요? 아니, 거짓말 마세요. 문이 열려 있던데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봐.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나왔어요. 어머님,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안 건드렸어. 다음엔 가만 안 둘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나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USB를 제자리에 뒀으니까요. 오후에 김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복사한 파일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완전한 범죄 계획이네요. 김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더요? 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는 걸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해요. 어떻게요? 집에 CCTV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수진 씨와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님,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수진이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CCTV가 배송됐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설명서를 보며 제 방에 설치했습니다. 액자 뒤에 숨겨놓으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밀검사 받으러 가요. 꼭 가야 해? 네, 약속했잖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받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다음 날 병원에서 MRI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그 말투가 섬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온 게 찍혀 있었어요. 서랍을 뒤지고 통장을 확인하고 도장을 만지는 모습까지. 잡았다. 동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또 통화했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네, 아빠. 검사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바로 입원시킬 거예요. 후견인 신청 서류는 준비했어요? 좋아요. 8개월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재혁이요? 걱정 마세요. 완전히 제 편이에요. 모두 녹음됐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친정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예의 바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재혁이는 회사 갔고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을 켜놨어요. 장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수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 재산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서요. 20억이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수진이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위임장에 서명하세요. 그럼 정신병원은 안 가셔도 돼요. 거절하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후견인 되고 재산 이전 받고 요양원 보내는 거요. 너희들, 어머님 선택하세요. 순순히 재산 넘기든지 아니면 평생 정신병원에 갇히든지.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증거 없잖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망상 환자로 찍힐 거예요. 수진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린 이미 병원에 어머님 상태가 위험하다고 말해뒀어요. 의사도 우리 편이에요. 완벽한 공모였습니다. 48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말요? 네, 녹음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좋아요. 당장 경찰서 가시죠. 지금요? 네, 48시간 안에 움직여야 돼요.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재혁이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방역의 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와 그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폭로할 시간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사기와 강요 미수 혐의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신고인이 누구시죠? 제가 강미숙입니다. 중년의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범죄계획서, 녹음 파일, CCTV 영상 다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쵸? 빨리 체포해주세요. 일단 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며칠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집에 돌아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임시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이 집 근처에서 대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밖에 좀...
수진이가 엄마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제 빈자리를 눈치챘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가방까지 들고요. 4시간씩이나요? 혹시 어디 고자질하러 가신 거 아니죠?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경고했잖아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재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나가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고.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제 방 CCTV에 수진이가 또 들어왔어요. 서랍을 뒤지고 핸드폰을 확인하려다 잠금에 막혔습니다. 이상해. 오늘 분명 뭔가 했어.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혁이가 출근하고 나자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제 어디 갔어요? 산책했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누구 만났어요? 경찰, 변호사. 아무도 안 만났어. 수진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잠깐. 비밀번호 대세요. 안 돼. 수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아 지문 인식을 했어요.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 경찰서.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큰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뭐? 증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변호사랑 같이 갔대요. 당장 집에 가겠다. 30분 후 수진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당연한 걸 했죠. 신고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다 있어요. 녹음, 영상, 파일 다요. 수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USB 찾았구나. 네,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들 협박하는 거 다 녹음했고요. 이 여자가 수진 아버지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증거 다 내놔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이미 경찰한테 넘겼어요. 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철수 씨,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근데 왜요? 사기 및 강요 미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장 나왔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시죠. 수진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일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믿었던 걸요. 2 사람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녁에 재혁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경찰서에 있대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재산을 노린 것,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 재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재혁아,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후견인 되고 재산 이전 받고.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영상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제 방을 뒤지는 모습, 도장을 훔치는 모습. 안 돼, 안 돼. 재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런 거예요? 응,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나를 이용한 거예요?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요. 미안해, 재혁아. 재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바보였네요. 완전히 속았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한참을 울던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 안 믿어서. 괜찮아.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여사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수진 씨와 김철수 씨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해서요. 사기 예비, 강요 미수,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수진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USB 파일 모두요. 수진 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오해입니다. 오해요? 검사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제거 작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8개월 계획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녹음 들어보시죠.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재산 이전 받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김철수 씨는요? 인정합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사기 예비 및 강요 미수로 징역 3년, 피고인 김철수 공모 및 강요로 징역 4년.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 인생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엄마만 믿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악몽이 끝났어요. 하지만 재혁이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겁니다. 선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항소심 개시, 수진이와 그 아버지가 항소를 한 겁니다. 김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항소는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럼 또 재판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한 달 후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본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피고인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걱정한 것뿐입니다. 정신병원 입원도 치료 목적이었고요. 그럼 재산 이전 계획은요? 그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한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인이 나왔어요. 증인 신원을 밝혀주세요. 정신과 의사 이준호입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김수진 씨의 주치의입니다. 증언해 주시죠.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저에게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라 무게감이 있었어요. 또 다른 증인도 나왔습니다. 저는 수진 씨 친구 박지영입니다. 증언해 주세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수진이가 저한테 보낸 문자 있어요. 박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 걱정돼. 어머님 치료받게 하고 싶은데 거부하셔서 힘들어. 조작된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USB에 명확한 범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조작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강 여사님,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USB는 강 여사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피고인 방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수진이 방에서 가져온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CCTV는 제 방만 찍혔으니까요. 그리고 녹음도 편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편집이라니요? 전문가 분석 결과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녹음 중간에 잡음이 있긴 했어요. 재판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혁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요? 재혁이가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으시죠? 증인 대답해 주세요. 네, 100%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혁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재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재혁아,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 저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수진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저랑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혁아, 만약에 오해라면요?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냉정하게 군 거라면요? 아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을 파기합니다. 쾅. 피고인 김수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피고인 김철수 징역 2년으로 감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수진이가 풀려나는 겁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정숙하세요.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뭐? 제가 진짜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가, 그리고 재혁이는 제가 다시 데려올 거예요.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항소심 판사가 너무 관대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조심하세요. 수진 씨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집 앞에 죽은 비둘기가 놓여 있었어요. 뭐야 이게? 다음 날은 빨간 페인트로 현관문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곧 후회할 거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혁이가 수진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뭐? 왜? 수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재혁아, 속지 마.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안 변해. 하지만 재혁이는 계속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 달 후 재혁이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재판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요. 재혁아, 정신 차려. 엄마가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과민 반응? 네, 수진이는 단순히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완전히 세뇌됐습니다. 재혁아, 증거 봤잖아. 그것도 오해일 수 있어요. 이 바보야.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재혁이가 돌아섰어요. 엄마,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재혁이는 밖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랑 함께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재혁이와 수진이가 집에 함께 왔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뭐라고? 수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재혁아, 너 미쳤어?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가 돌보기 어려워요.
나 멀쩡해. 의사소견서도 받아왔어요. 수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정신과 검사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예요. 조작이었습니다. 분명히. 안 가? 엄마 선택권이 없어요. 재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후견인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승인 났고요. 후견인? 네, 이제 엄마 재산은 제가 관리해요. 수진의 계획이 결국 성공한 겁니다. 재혁아, 정신 차려. 수진이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엄마, 그만하세요. 다음 날 요양원 차가 왔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저는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혁이와 수진이가 강제로 저를 태웠습니다. 재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하지만 재혁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이제 20억은 제 거예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잃는 건가요? 요양원은 지옥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라는 간판과 달리 낡고 어두웠어요. 대비로실이에요.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2개, 화장실도 공동이었어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살아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요? 야, 문 열어요.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갇힌 겁니다. 첫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다들 식당으로 나오세요. 줄을 서서 죽을 받았습니다. 식은 죽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드실 거면 드시고 아니면 굶으세요.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복도가 잠시 비는 틈을 타서 움직였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요. 베비로실 화장실 쓰세요. 다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면회는 없었어요. 재혁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하던 그때 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정신은 멀쩡했어요. 여긴 왜 오셨어요? 며느리가 보냈어요. 재산 노리고요. 저도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탈출한 사람 있대요? 정말요? 네, 3층 세탁실 창문이 안 잠긴대요. 언제 가죠? 내일 밤에 가요. 다음 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빨리요. 3층 세탁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열렸어요. 성공이다. 하지만 3층 높이였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죠? 박할머니가 침대 시트를 꺼냈어요. 준비했어요. 시트를 묶어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박할머니가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더니 땅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차례예요. 제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잡았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천천히 내려갔는데 갑자기 시트가 흔들렸습니다. 으악, 아래를 보니 2미터쯤 남았어요. 뛰어야겠다. 손을 놓았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 괜찮으세요? 박할머니가 부축해 줬습니다. 빨리 가요. 우리는 요양원 담을 넘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경찰서요. 저도요. 새벽 6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직 경찰이 놀라 일어났어요. 할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에서 탈출했어요. 불법 감금이에요. 잠깐만요.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요양원이요. 환자 2명 탈출했다고요? 우리 환자가 아니에요.
강제로 가둔 거라고요. 형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었어요. 강 여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형사님, 저는 울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혁이가 수진에게 다시 세뇌된 것,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진 것.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해요. 일단 보호소로 가시죠. 아니에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네, 수진이가 재혁이를 조종한 증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사가 제 집을 몰래 조사하기로 했어요. 사흘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여사님, 큰 걸 찾았어요. 뭐요? 수진 씨 핸드폰 기록이요. 재혁 씨를 세뇌하는 문자가 가득해요. 정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요? 네, 결혼 사기를 또 치고 있었어요. 재혁 씨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명을 동시에요? 네, 재산 조사까지 했더군요. 이 여자가 내일 체포할 겁니다. 증인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 경찰이 수진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우리 집 앞에서 형사들이 대기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재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재혁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 김수진 씨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뭐? 무슨 짓이에요? 결혼 사기 및 불법 감금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 있어요. 다른 남자들과도 사귀면서 재산 조사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강 씨 집 20억 확보하면 다음은 이 씨야. 30억은 될 거야. 박 씨도 괜찮아 보여. 조사해봐. 재혁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오빠 오해야. 그냥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었어? 아니야. 하지만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이것도 오해야?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들어봐. 닥쳐. 재혁이가 처음으로 수진에게 소리쳤어요. 넌 처음부터 날 이용했구나. 엄마 재산 때문에. 아니야, 오빠를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재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재혁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 안 듣고 수진이만 믿고. 재혁아, 요양원까지 보내고. 전 정말 쓰레기예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최재혁, 당신도 속은 거야. 나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라고. 닥쳐. 재혁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수진이 끌려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전 어떻게 이렇게 됐죠? 수진이가 교활했던 거야. 후견인 신청도 취소할게요. 재산도 다시 엄마 명의로. 괜찮아. 천천히 하자.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후견인 취소, 요양원 퇴소, 재산 복구. 일주일이 걸렸지만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한 달 후 수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어요. 3명을 동시에 속인 결혼 사기, 불법 감금, 재산 갈취 미수. 검사가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보낸 문자, 재산 조사 자료, 세뇌 계획서. 피고인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김철수 씨도 공모했습니까? 네. 아버지가 계획을 짰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징역 7년, 피고인 김철수 징역 10년. 쾅, 이번엔 집행유예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7년이라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하지만 재혁이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2번이나 수진에게 속았으니까요. 엄마, 전 다시는 결혼 안 할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20억 재산도, 집도, 아들도 모두 지켰습니다. 수진이와 그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재혁이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어요. 엄마, 전 왜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김수진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수진이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저는 2년 전에 수진을 만났습니다. 2년 전이요? 네, 수진이 제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뭐? 저는 이혼남이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수진이 그 아들한테 접근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요? 6개월 사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가면서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러다 뉴스에서 수진 체포 소식을 봤어요. 이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서류에는 수진의 통장 내역이 있었어요. 여러 남자들한테서 돈을 받은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최소 200명은 될 것 같아요. 60명이나요? 네, 제가 찾은 것만 그래요. 저는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수진의 피해자가 더 있어요. 뭐라고요? 최소 200명이래요. 지금 당장 서로 가보죠.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해자 10명이 모였어요. 모두 수진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경우엔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8천만 원. 저는 결혼까지 했는데 2억을 날렸어요. 총 피해액을 계산하니 12억이 넘었습니다. 이 여자가 10명의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수진의 형량이 늘어날 게 분명했어요. 한 달 후 추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추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총 10명을 속이고 12억 원을 편취했다는 거죠? 네. 왜 그랬습니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겁니까? 처음엔 한두 명만. 근데 중독됐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입니다. 엄벌을 요구합니다. 2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기존 징역 7년에 10년을 추가하여 총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쾅. 안 돼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7년이면 제 인생이. 피고인은 10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수진이가 끌려가며 저를 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내 탓이야. 네가 한 짓의 대가지. 수진 아버지도 추가 징역을 받았습니다. 공모죄로 5년이 추가돼 총 15년. 완전히 끝난 겁니다. 법정을 나오며 피해자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당하고 끝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웠잖아요. 피해자 모임 만들어요. 서로 도우면서 회복하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수진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혁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제 부장이에요. 월급도 올랐고요.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전 수진이한테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느 날 재혁이가 여자를 소개시켰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정민주 씨예요. 30대 중반의 소박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주입니다. 반가워요. 무슨 일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구나. 민주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재혁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민주의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민주는 진심이었어요. 재혁이를 대하는 태도가 수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재혁 씨가 제게 과거 얘기 다 했어요. 그래? 수진이란 여자한테 속았다는 것도요. 전 상관없어요. 고마워. 오히려 재혁 씨가 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달까요. 민주가 웃었습니다. 우리 재혁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1년 후 재혁이와 민주가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다행이다. 이번엔 진짜예요. 민주는 달라요. 알아. 엄마가 봐도 좋은 아이더라.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왔습니다. 강 여사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우리도 다들 회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업 다시 시작하고. 잘 됐네요. 모두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진 때문에 무너졌지만 더 강해졌어요. 2년 후 민주가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아기 생겼어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고마워, 민주야. 10개월 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재은이에요.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안녕, 재은아.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어요. 맑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펼쳐보니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숙 어머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7년형을 받았으니 나갈 때는 곧 2살이겠죠.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머님과 재혁 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알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알아주세요. 저는 매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요. 7년 후 나가면 조용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재혁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김수진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편지예요? 응. 뭐래요? 반성한대? 믿어요?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야. 맞아요. 재혁이가 재은이를 안았습니다. 재은아, 할아버지가 너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한테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수진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배신, 절망, 싸움, 그리고 승리. 하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은이가 자라면서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안아줘요. 그래, 우리 재은이. 피해자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모두가 회복하고 있었어요. 강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웠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요, 가족.
어느 날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없어요? 뭘? 수진이랑 싸웠던 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왜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잖아.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망하는 거니까. 엄마, 그리고 알았어.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는 걸. 재혁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 엄마. 나도?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진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17년형을 받았으니 한참 후회나 나오겠죠. 그때쯤이면 저도 재혁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재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 자라, 우리 재은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창밖의 달이 밝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진이는 감옥에서 17년을 살겠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악인에게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거야. 수진 같은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약속했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기로요.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하자. 좋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전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겁니다. 재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우리가 지켜낸 일상이구나. 수진아, 너는 17년 동안 감옥에 있겠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고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니까.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한번 증명했으니까요.